특히 비염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있다가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오래도록 낫지 않고 이 봄철마다 또는 환절기마다 되풀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박미경 한의사입니다. 자, 정말 예쁘게 꽃도 피고 날씨도 좋은 봄이 됐는데, 이 봄이 되면은 가장 기뻐야 하지만 가장 고민이 많아지는 분들도 계십니다. 바로 알레르기 질환 때문이죠. 저 봄이 되면은 저희 한의원에서도요, 이 알레르기 질환을 갖고 많이 찾아오시는데, 가장 많은 게 뭐 비염, 또 아토피 피부염, 천식, 두드러기, 가려움증, 이런 알레르기성 질환이 정말 많습니다. 기후가 이제 건조하고 또 일교차가 심해지니까 코 점막이 더 건조해지고 자극에 예민해져서 충혈되고 붓고 또 맑은 콧물이 대량으로 흐르는 증상이 많고요. 또 재채기가 나고 코피가 자주 나기도 합니다. 그리고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에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하는 아토피 피부염, 천식, 비염, 이 세 가지 증상을 차례차례 고루 겪는 경우가 많아요. 특히 비염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있다가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오래도록 낫지 않고 이 봄철마다 또는 환절기마다 되풀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증상이 악화될 때는 뭐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겠고요. 그리고 봄이 되면은 또 비염이 이제 도지겠구나, 심해지겠구나, 이렇게 미리미리 좀 생각하시고 대비하시는 자세도 필요해 보입니다.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비염의 유형에 따른 예방과 관리법입니다. 첫 번째는 소화기가 약한 유형입니다. 자, 보통은 입이 작으시고요. 또 신경 쓰면은 잘 체하고 변이 물러지고 피부가 유독 좀 부드러운 물살 유형의 분들이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은 소화기가 약한 체질이에요.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또는 찬 성질의 음식을 먹게 되면은 비염이 심해지게 됩니다. 이런 분들이 피해야 되는 음식은요, 카페인과 돼지고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. 카페인, 즉 특히나 더 차갑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드시게 되면요, 이 위장이 냉해지면서 코도 같이 차가워집니다. 또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어도 이제 소화시키지를 못하고 잘 체하게 되는데, 이 위장이 차가워지면은 그 위장에서 더운 기운이 올라와서 코의 기능도 도와준다고 한의학적으로 보고 있는데요. 이 코를 이렇게 데워주는 그런 양기도 같이 꺼지게 됩니다. 그래서 찬바람을 만났을 때, 이처럼 이제 환경 변화가 있을 때 코 점막이 바로바로 대응을 하지 못해요.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붓고 막히고 콧물이 줄줄 나게 되죠.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, 감기도 좀 자주 걸리면서 감기가 코로, 목으로도 자주 올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차는요, 바로 백편두 차입니다. 백편두는 제비콩, 까치콩이라고도 부르는데요. 화습작용이 있습니다. 화습작용이라는 것은 바로 말 그대로 습기를 말리고 소화시킨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뱃속에도 습기가 있고 코에도 습기가 있는 분들, 즉 소화가 잘 안 되고 비염이 있는 분들에게 이러한 화습작용을 하는 백편두차는 소화도 잘 시켜주고 코도 호흡이 편해지게 하는 두 가지 작용을 발휘하게 됩니다. 두 번째, 순환이 안 되는 유형. 네. 자, 소화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. 그런데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약간 신물이 올라오거나 어지럼증, 두근거림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. 자, 한의학적으로는 순환기가 약한 체질로 분류를 해요. 이런 분들은 본래도 이제 코와 목이 좀 약하고 기관지와 폐가 원래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감기가 걸리면은 딱 짧게 끝나야 되는데 기침 끝이 오래 간다고 하죠. 그래서 감기는 분명히 나았는데도 계속 만성기침으로 오래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자, 이런 분들은 소화는 상대적으로 잘 되는 편이라서 음식은 잘 드시는데 순환이 안 되니까는 비만해지기 쉽습니다. 자, 이런 분들도 제가 피해야 하는 음식으로 대표적으로 카페인을 꼽는데요. 카페인은 폐의 발산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런 분들은 열날 때도 속이 덥다고 이 물도 좀 차갑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, 이렇게 차갑게 드시는 음식은요, 코의 양기를 빼앗아가서 코를 차갑게 만들기 때문에 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오히려 순환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몸을 좀 덥게 하고 땀을 많이 흘려주면 코도 같이 뚫리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제 목욕이나 유산소 운동 자주 하시라고 이제 강추를 드리고요.
그리고 차 중에서는 유근피 차를 추천드립니다. 자, 유근피는 느릅나무 뿌리 껍질이거든요. 그런데 이 느릅나무를 일명 콧물나무라고 부릅니다. 왜냐하면 이 유근피를 이제 만져보면은 끈적끈적해요. 그래서 콧물 같은 점액질이 있습니다. 그래서도 콧물나무라고 부르고, 또 콧물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도 콧물나무라고 부릅니다. 특히 이 점액 성분이 코에만 좋은 게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에도 좋은 효과가 있거든요. 그래서 마른 기침 오래 하시는 분들은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, 열이 많은 유형입니다. 자, 상체가 특히 어깨 부분이 이제 튼튼하고 잘 발달되어 있는데 하체는 가늘고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평소에 밀가루 드시면은 변비가 잘 생기고요. 더운 성질을 가진 매운 음식이나 고기를 많이 먹으면 이제 목이나 어깨가 좀 뻣뻣해지고 코가 막히고 머리가 뜨거워지는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은요, 위장과 폐에 열이 많은 체질입니다. 따라서 이 열을 더 심하게 만드는 매운 음식이나 육식 종류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반대로 서양식의 생채소 샐러드 또는 담담한 음식으로 평소 식사하시는 게 좋고요. 자, 이런 분들에게는요, 비염에 좋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중에서 수세미즙이 도움이 됩니다. 수세미즙을 구하기 어렵다면은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, 그 오이하고 토마토를 익히지 않고 그대로 생으로 이제 1대1 정도로 섞어서 갈아 가지고요, 매일 한 잔씩 드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제가 간략하게 알레르기 비염의 관리법을 좀 알려드렸습니다. 그리고 봄철에는 우리 알레르기 원인이 되는 물질들이 공기 중에 많이 떠다니는데, 꽃가루나 미세먼지, 황사 같은 이러한 물질들을 잘 막아주기 위한 마스크 착용이나 또 의복의 세탁도 필요하겠습니다. 자, 알레르기 비염은 이렇게 오래 고생하기는 하지만 한의학적으로는 잘 치료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. 그래서 한의학 치료로 근본적인 면역력을 좀 잡아주면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으니까요. 오래도록 비염으로 고생하신다면 꼭 한의학적인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.